퇴직 후 사람은 많은데 친구는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회식 자리에서 웃고 조직 안에서 함께했던 이들이 많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연락 한 통이 없을 때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오늘은 70세 여성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세워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순자 씨는 3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람 많은 사무실, 복잡한 회의, 각종 모임과 경조사까지 하루가 분주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점심 약속이 비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나자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하던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에선 여전히 대화가 오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축하드려요라는 마지막 인사 이후 아무도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지 친구는 아니었다는 걸요. 퇴직 전엔 일로 이어진 관계가 많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업무로 얽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듯한 착각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끈이 일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김순자 씨 역시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연락해야 하나 괜히 폐가 될까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연락할 사람조차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 많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김순자 씨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퇴직 후에도 함께 웃을 사람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뭘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업무의 연장선으로만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관계도 함께 종료되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1년 후 그녀는 새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요가반에 등록했고 작은 그림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뭘 하나 싶었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일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자신을 퇴직자가 아닌 삶의 두 번째 챕터를 쓰는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됐다고 느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적 모임보다는 가족 중심의 관계에 머무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축이 한정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심리적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친구를 다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김순자 씨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가정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뒤에도 나라는 존재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리셋하기 위한 실질적 조언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락의 주도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의 단절은 종종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잊었다는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 안부를 전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평생교육센터 등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곳에서 나이와 직업이 아닌 공감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깊이를 빈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꼭 친구는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나누는 사람이 결국 남는 인연입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모든 감정적 기대를 걸면 실망이 쌓입니다. 나만의 관계망을 만들어야 진짜 독립적인 노년이 시작됩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동호회에 나가고 한 달에 1번 친구들과 작은 전시회를 엽니다.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이번엔 진짜 친구가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관계는 생겨요. 다만 그 관계는 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퇴 후의 관계는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질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일이라는 가면을 벗고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관계를 찾는 일, 그것이 은퇴 이후 인간관계 리셋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친구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기다림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일터에서의 관계는 직함과 역할이 섞여 있다. 사람들은 나의 이름보다 직위를 먼저 부르고 대화의 주제는 늘 일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그때는 그것이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은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그 관계의 많은 부분이 무너진다.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현실. 그것이 우리 사회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심리적 공백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한다. 직장에서는 부장님, 선배님, 팀장님이라는 이름이 나를 대신했다. 그 호칭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낯선 침묵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퇴직 후 사람들이 가장 자주 겪는 정체성 혼란의 뿌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일할 때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 아침이면 전화가 울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전화벨 한 번 울리지 않는 날이 반복된다. 그 침묵이 쌓이면서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로 느낀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감이다. 관계가 단절되면 감정의 순환이 멈춘다. 감정은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흘러야 하는데 은퇴 후에는 그 흐름이 막히기 쉽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퇴직 후에도 가사와 가족의 돌봄으로 일정한 역할이 남아 있음에도 정작 자신을 위한 관계는 급격히 줄어든다. 남편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를 일부 유지하지만 여성은 그 안에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진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퇴직 후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은 남성보다 빠르게 축소되며 이는 우울감이나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관계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맡긴다.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린다. 그러나 은퇴 후의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과 실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김순자 씨가 보여준 변화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관계의 중심을 나를 불러주는 사람에서 내가 찾아가는 사람으로 옮긴 것이다. 그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던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일, 새로운 모임에 혼자 나가 앉는 일,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관계의 재시작점이다. 관계의 회복은 심리적 회복과 맞닿아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서 안정감을 얻는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행위가 된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할수록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인간관계는 정서적 면역력이다. 김순자 씨가 요가방과 그림 동호회를 통해 다시 웃음을 찾은 이유도 그곳에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어떤 성과의 인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존재의 인정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의 새로운 에너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관계의 폭이 아니라 깊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배워왔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그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 중요한 건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수십 명의 형식적인 인사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위로가 된다. 나이 들어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인생의 재도전이다. 젊은 시절처럼 쉽게 가까워지지도 않고 서로의 배경도 다르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다름이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만든다. 경험이 다르고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인생의 다양성을 배운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감추지 않는 것이다.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한다. 퇴직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심이다. 자신을 솔직히 드러낼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그 관계는 오래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퇴 후 관계의 품격이다. 이제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은퇴 이후의 인생이 전체 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관계의 의미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뀐다.
친구가 있다는 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삶의 의미와 직결된다. 따라서 은퇴 후 인간관계의 리셋은 필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결국 관계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방향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한다. 스스로 먼저 다가가고 작은 연결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 그것이 은퇴 이후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다. 사회가 나를 잊어도 내가 세상을 잊지 않으면 된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인생 이막의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친구란 과거를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 관계의 리셋은 결국 마음의 리셋이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은퇴 이후에도 삶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다.